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양심 박명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박명규 박사님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에 자기가 일정한 지위, 우리는 다 세상을 이 계층 레벨을 매겨서 평가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수구 꼴통화되거나 기득권으로서 까불 합니다. 그런데 이 박 박사님은 그래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철저하게 이 수구 기득권에 대한 청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수 진영 내부에도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시는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사람이 이제 가장 자기 속이 잘 드러나는 게 돈에 걸린 문제에서 속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 박사님은 그 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저는 그 지금 현재 예. 경제적으로는 예. 부자는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예. 그 가난하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버는 적이 또 없다는 말씀이시래요. 그 젊었을 때가 한 20여 년 전에, 예. 20년 전에 예. 여담인데, 예. 그 우연히 예. 딱지를 여러 개를 샀어요. 예. 우연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예. 1가구 2주택은 안 된다. 예. 그런 그 많이 예, 있었어요. 예, 예. 네, 기억나시는지 예. 모르겠어요. 예. 이만 기억납니다. 그때 그 굉장히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 그것을 그냥 그 뭐랄까 전부 포기했어요. 예. 아.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이 부동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예. 지금 좀 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박 박사님도 그러고 저도 뭐 평생에 집을 가지고 뭐 돈을 1원도 벌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박 박사님이 지금 이 보수와 부동산 이런 주제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박 박사님 시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막 폭등을 하니까 예. 우선 그 투기를 한다, 사람들이 투기를 한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그렇지요. 예. 물론 투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말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막 올라버린 거예요. 예. 그것은 이것은 첫째는 이게 자유시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투기조차도 능력이고 자유시장에서 예. 투기해서 돈을 버는 게 뭔 잘못이냐 이런 말하거든요. 이 자유시장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중요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 것은 예. 첫째,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주 원인이. 예. 노무현 당시에 그 전국을 그 개발한다면서 벌집을 쑤셔가지고 노무현이 돈을 엄청 뿌렸잖아요. 토지 보상금만 예. 200조 풀렸다 예.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의 부동산 값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약 폭등했죠. 2배 이상 예, 올라버린 예. 거예요. 그때도 주 원인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것이에요. 예. 자유시장이 아닙니다. 예. 노무현과 그 일당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전 국토를 예. 개발한다면서 예. 다 토지 그다음에 보상금을 풀었죠. 지금 이 문재인도 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엄청 코로나 풀었죠. 때문에 풀고 예. 또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많이 푸니까 그다음에 돈은 갈 데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부동산으로 그 몰린다. 예. 이것이 첫째 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세계 다른 주요 도시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이렇게 내려가거나 안정적인데, 한국만 유독 이 위기의 와중에서 오르는 거는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부분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 사람이 예. 무슨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오른 것도 아니고 그 똑똑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주 원인이 정권이 정부가 돈을 마구 풀어서 예.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그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안으면서 이 돈을 풀고 있잖아요. 예. 그 돈을 푼 데가 그게 첫째 주 원인이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역대 정권이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책 그러니까 재정 정책 또는 통화 정책, 금융 정책, 조세 정책, 환율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 전 100% 기득권 동의합니다.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예.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못하죠. 일반적으로. 예. 모든 정책이 예. 상수 소수 기득권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네. 돈까지 많이 풀려 있다 네, 보니까 네, 그 네, 사람들이 네. 그걸 네. 가지고 이렇게 네. 다른 거뭐 어디에 투자할까? 네. 여기 투자하면 뭐 1% 남는데 저기 투자하면 2%다. 근데 여기는 100% 남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원인 방금 말씀드린 것은 꼭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금 20년, 3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부자 예. 또는 기득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금융 정책, 조세 정책, 환율 정책 모든 정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한화 사장 누구였죠? 그 한화 사장 하시다가 이번 국회의원 되신 분 저쪽에 있잖아요. 그 한화 주진영 씨 됐습니까 국회의원? 혹시 안 됐나요? 안 됐을 모르겠는데 거예요. 예. 주진영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금융 관련 이런 정책들이 전부 부자 중심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저는 세 번째로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다주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주택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한 채 더 샀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 제가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1가구 2주택도 되고 3주택도 되니까 40주택도 사잖아요. 10주택도 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돈도 들어가지고 사고. 그래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은 뭐 2주택을 하든 3주택을 하든 뭐 그 자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가구 다주택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걸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지스 자산인가요? 자산운용. 그 자식들이 미국 자본이 들어와가 수십 채를 46채 동을 샀다며요. 그러니까 투기꾼이 어디가 있냐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투기꾼이 있잖아요. 있죠. 분명히 있죠. 있는데 왜 없다고 그동안에 계속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만 있겠어요. 다른 놈들도 있겠지. 비슷한 형태의 미국 중국 자본이 이런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형태로 해가지고 우회해서 엄청나게 하고 또 한국의 대기업 재벌들의 돈도 비슷한 모양으로 자산운용사 이런 걸로 펀드로 위장되어서 재벌들 중에 뭐 몇백 조씩 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와중에 제가 그 돈 묵히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펀드 등의 형태로 부동산에 투자가 되고 있으니 이 난리가 나지. 과연 개인이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럴까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데 그 황 소장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싼 주택을 공급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보수 언론들이나 그다음에 대부분에 대한 지금 문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고 용적률 높여서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공급되는 게 현재 올라 있는 거품 시세 수준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요즘 2천만 원 없습니다. 3천만 원짜리. 그 소장님께서는 지금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은 평당 700만 원이면 공급할 수 있다는 거니까.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700만 원짜리를 공급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면하고 꼭 자유시장을 떠들면서 3천만 원짜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상층의 그 팽배해 있는 부패가 결국은 서민은 착취하고 그다음에 그들은 돈을 축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부동산으로 가장 그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 이것을 이런 요인들을 명확하게 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 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 개인이 무능해서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 돈을 저축해서 집을 살라고 예. 월세에서 방한간 전세에서 두 채 전세, 세 채 전세 이래 갔다가 그다음에 살까 하다가 살려면 은행에 대출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출을 얻어서 사느니 그냥 노력해서 좀 더 모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망설이거나 또 사야 되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려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망설이는 찰나에 집은 저 멀리 그냥 그렇죠. 닿을 수 없는 데로 가버리는 거죠. 예, 예. 왜 멀리 가버렸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의 정책이 예. 계속 기득권에 유리하게 몰고 가고 예. 그다음에 특별히 돈을 마구 풀어가지고 국가 예. 부채는 그냥 산더미처럼 쌓으면서 예. 부패를 돈을 풀기 때문에 이제 그냥 양극화를 그냥 건널 수 없는 다리로 만들어버리는 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무능해서가 아니고 예. 이 정치인들을 잘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치인은 좌익뿐만이 아니라 이 보수 정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무현 때 2배 올랐잖아요. 예, 2배 올랐. 그다음에 곧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안 떨어졌어요. 왜 안 떨어집니까? 이명박 떨어질까봐 막 바친 거 열심히. 예. 그다음에 박근혜도 열심히 바쳤죠. 떨어질까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와가지고 또 열심히 오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좌익 정권이나 보수라고 하는 정권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저는 공감합니다. 예. 우선 그런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를 조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자유시장이냐. 자유시장 얘기하는데 이 자유시장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예. 이게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자유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시장에 의해서 온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흔히 예. 보수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외치는 그런 류의 자유시장은 예. 그 사람들은 어디서 자유시장 하는 이야기들을 할까요? 굉장히 편리하게 자유시장을 오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경제 운용에 보면 자유롭게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신들의 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 자신들이 뭐라고 할까 정권이나 이런 부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책적 유리함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자유시장이 어디에 있는 듯 이상적인 모델이 있는 듯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자유시장이라 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 자유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분이 과연 그 사람이 그 대기업과의 거래 납품을 할 때 자유시장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기술 개발을 한 사람이 자유시장이 있었겠어요? 자유시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지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이고 아까 이제 제가 그 부동산에 오른 그 이유 중에 설명하면서 굳이 첨언을 하자면은 아까 이제 정권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그런 유리한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책을 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중요한 그 플레이어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설사죠. 예. 건설사들이 이제 뒤에 숨어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돈을 먹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미디어에게 또 돈을 뿌리고 예.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에게도 돈을 뿌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예. 싼 주택을 공급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관심을 그리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자유시장에 맡겨야 된다. 예. 그렇게 계속 떠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 건설사들이 뒤에서 숨어가지고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다 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 자유시장이 아니다. 예,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은 그야말로 지들이 남들 손발은 다 예, 묶어놓고 예, 저들만 자유롭게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예, 자유시장이랍니다. 예, 그거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자유시장 하면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보수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거짓말이더구만요. 그럼요. 100% 거짓말.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 수식어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네. 따뜻한 손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서구 사회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박의 정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손 이 따뜻한이란 말이 빠져버리고 빼버리고 얘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이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조정이 되고는 있지요. 근데 그 손이 뭐냐면은 사악한 손에 의해서 예. 마귀의 손에 의해서 마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 자유시장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인데 따뜻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원래의 따뜻한 손이 아니라 마수에 의해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 원래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갖다가 이렇게 쓸 때 영국에는 그 중상주의라는 게 유행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을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당시에 식민지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을 정권이 그 식민지 회사하고 왕이 뭐 식민지 회사에 투자하고 또 빚지고 이런 관계였으니까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이루어져가 영국 국내에 파는 가격이 매우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민지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직접 갖고 와서 싸게 파는 거를 못 팔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 장막을 쳐서 가격이 높게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그 생활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라. 왜 정부가 무역 장벽을 쳐서 관세 장벽을 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물가를 높게 유지하느냐? 영국이란 나라가 그게 이 여러 가지로 이 기온이나 토양이 별로 비옥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막아가 얼마 이후로는 못 팔도록 맨 놈이 독과점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자유롭게 맡겨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가. 그놈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엄청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전을 갖다가 악용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왜곡하는데 이 지식인들이 앞장서 있잖아요. 특히 보수 지식인들, 보수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 경제 관련 지식인들,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나쁘 배웠어요. 진짜 이게 아주 배워가지고 그야말로 조폭들의 그냥 변호사 해먹는 그런 꼴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그 부동산 문제가 나오니까 해결책들로 뭐 그린벨트를 풀고 뭐 재건축 용적률 높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평당 3천만 원짜리 팔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온갖 놈이 다 뜯어먹죠. 지역의 정치인 또 뭐 국토부의 인허가 관련부터 시작해서 동네 조폭부터 뭐 철거하는 놈 무슨 뭐 그리고 뭐 국가 관공서 그래서 온갖 놈이 다 빨대 꼽아서 뜯어먹고 그렇게 막 뿌리고도 또 재개발 조합에 또 뿌리고 재개발 조합에 비리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뜯어먹고 그런 다음에 또 듬뿍 올리고. 그런데 그 3천만 원짜리를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요. 과거에 오르기 전에면은 저축을 해가지고 5년, 10년 저축하면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가격이었죠. 노무현 때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걔들이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벌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시세가 3천이니까 그 자유시장에 맡겨가지고 이 3천에 팔 테니까 너 사라. 그러면 그 말 장난하는 거죠. 사기죠, 사기.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 소장님께서 평당 700만 원에 싱가포르식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하면 돼요. 간단해요.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 모른 척해. 이놈들이 전부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어제 보니까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하고 둘이 만나가 뭐 싱가포르식 어쩌는데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재명의 기본 주택이라는 것도 흉내만 내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식 주택을 하면서 공짜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부자한테 뭘 뜯어가지고 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남을 괴롭히는 게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실비에 지어가지고 그것을 공급을 해라. 못할 이유가 하나 없는데. 그 700만 원 안에 네. 진짜로 건축비는 350이면 된대요. 네. 건설업자들이 네. 자기들이 하청 받는 게 그것도 안 된다. 네, 네, 네. 실제 짓는 사람들이요. 예. 그 다음에 한 200만 원은 예. 땅값. 예. 땅을 사야 지을 거 아닙니까? 예. 땅값. 예. 그리고 한 150만 원은 대출을 받는데 예. 왜냐하면 저리로 대출해 주다 보면 이제 애대의 예. 차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예.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자금이 고갈될 수 있죠. 그걸 유지해 가기 위한 기금. 예. 요 정도면 내가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유시장하고 자유를 매우 좋아하는데 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 집에 가면 자유 있느냐고요. 집에 가면은 애 눈치 봐야지, 마누라 눈치 봐야지, 자유 없어요. 직장에 가면 또 상사 눈치 봐야지, 아래 사람 눈치 봐야지, 노조 눈치 봐야지, 자유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태어나 가지고서 죽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어떻게 이 부동산에서만 자유를 가지 자유시장을 얘기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자유 없습니다. 저는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뭐 크리스찬인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강조하십니다. 그 저도 자유를 강조해요. 그런데 자유에는 항상 제한이 있어요. 책임이 따르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의 자유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도 지 마음대로 못하고 자동차를 몰고 나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다 이거 사회적 합의와 규칙. 그럼요. 규칙을 지켜야 되고 매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만 나오면 시장 자유에 맡겨라 그렇거든요. 이거 사기꾼입니다 이게. 돈이 있는 운전을 하는 것도 규칙이 필요한데 돈을 먹는 이 판에 자유를 갖다가 들어하면 그것이 그럼요. 정상으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계속 자유시장을 얘기하면요. 사기꾼이에요. 예. 곡학 아세 배운 것을 가지고 이 가난한 서민들 등치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 전문적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다음 무슨 이야기를 좀 하실까요? 저는 그 레이기의 성경에 한번 하십시오. 예. 레이기의 그 말씀을 잠깐 드려보고 싶어요.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제 모세와 이렇게 이제 모세가 유대민족을 이끌고 나와 가지고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입성을 하는 거죠. 입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다 나눠 준 거예요. 전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 준 거예요. 제비를 뽑아 가지고. 토지를 분배를 했네요. 제비 뽑아 가지고 모든 부족에게 똑같이 나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토지를 균등 분배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자유를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거래를 해요.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땅을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빚을 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빈부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요. 소수에게 토지가 집중되고 토지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50년째 전부 원위치하고 리셋을 하는 거예요. 50년 되면. 50년 때. 그다음에 또 자유롭게 하다가 또 토지를 또 팔게 되죠. 그 당시에 50년이라면 얼추 한 사람의 수명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50년은 아닌 거고. 정확하게 50년. 어쨌든 재산을 나눠줘서 그 나머지 자기의 생만큼은 부유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되더라도 5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은 또 동등한 후손한테는 적어도 후손한테는 물려주지 마라. 뭐 그런 뜻이 다 담겨 있네요. 가난을 물려주지 않는 거죠. 원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매 50년마다 리셋을 하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대단한 부분. 그 이제 먼저 이제 땅을 팔고 집도 팔고 그 다음에 다 팔고 나면 이제 몸을 팔아야 하잖아요. 몸을 팔면은 이제 저 빚을 준 사람한테 가서 이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는 경우에도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또 무조건 당면 원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50년마다 항상 리셋을 했어요.
동등하게 시작하고 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능력 차가 났을 때 예. 그 당대는 보장을 해준다. 예. 다시 그렇지만은 그 자식대에서 출발할 때는 예. 그때는 전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또 뛰어라. 다시. 부의 그가 이 부의 예. 세습 예. 예. 이런 부분은 없다. 그런 거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부동산에 집중을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예. 보세요. 맨 먼저 균등하게 배분을 해줬잖아요.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사고 팔면 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갖게 됐어요. 예. 예. 그런데 5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원위치해가지고 부동산에 개인에 의한 집중을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그게 집중이 과도해질 때쯤 되면 다시 다시 시작은 예, 시작. 예.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신 또 성경의 정신은 자유예요. 예. 자유 시장,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그 강조하시고 보장하시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집중을 허락을 안 하신 거죠. 항상 원위치. 예. 이런 그러니까 것을 그 자유가 예. 개인의 능력의 차이, 노력의 차이, 성실성의 차이를 인정을 해주지만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세습되게는 또 과도하게 집중되게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죠? 그럼 이제 그 레이기는 이제 얘기는 이제 뭐 길게 얘기하면 예. 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구에 예.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근원이 사실은 그 기독교에 놓는 종교적 사상이 예. 깊숙이 배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근원이 되는 구약 성경 레이기에 이 토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것을 그렇다고 무슨 레이기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됩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적. 그런데 성경의 레이기에 그런 말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나 또 종교학자나 또 그걸 인용하는 경제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소수 양심적인 목사가 있어요. 예.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모르고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알죠. 그 성경에 있는 자구 하나하나도 엄청나게 부각시키면서 예.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복음주의 예. 사람들이 많은데 예. 왜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할까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완전히 이게 그 부패한 그 허위의 그 뭐랄까 거짓말이에요. 예, 예. 판이. 예. 그런데 기독교도 많이 부패했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차마 좀 예. 강하게 말을 못하겠는데 예. 기독교도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 기독교 안에서도 양심적인 목사는 그걸 강조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 보면은 예. 우리나라로 들어보면 이제 레이기는 그 3,000년 전 얘기, 4,000년 전인가? 3,000년인가? 제가 써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3,000년 그 시나이 반도로 해가지고 예. 홍해로 들어와서 예. 여호수아가 예. 그러니까 가나안 예. 땅에 예. 입성한 이후에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3,000년쯤 됐겠다고. 3,000년 전에 벌써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그 정책이 있었죠. 정책, 음. 사회 보장 정책, 자유를 허락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예.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책을 폈다는 거죠. 예. 그 성경 얘기하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어찌했느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뭐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종은 아주 나쁜 왕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종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레이기에서는 유대인들을 종으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3,000년 전부터 네. 종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관계에서 종이 된 사람을 다 방면을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종은 그 영어가 종이고 실제로는 그냥 그 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예. 품을 파는 노예가 농노라고 봐야죠. 품을 파는 사람. 농노.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개 취급을 했잖아요. 예, 그 우리는 그냥 물건이었죠. 사람이 아니라.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 노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 천출의 자식은 천출이 되고 그렇게 계속 세습을 해가지고 유지. 그 시간이 가면서 그
종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그 노비가 늘어난 고려 거예요. 때만 해도 그렇게 저 고려 노비나 때는- 있는 게 예,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고려 때는 그 매우 적었는데 매우 적었죠. 예, 적었는데 그 조선 초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세종이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라 했는데 그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간 가면서 굉장히 늘어가 가지고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우리 조선 말기에는 아마 그 한 50% 정도가 그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조선에 대해서 뭐랄까 그뭐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당신의 조상은 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그 개 취급을 했는데 예. 그 이영훈 교수님 등이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제 시대에 와가지고 오히려 그 노예 신분을 해방을 해주고 오히려 법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일제를 막 욕하는데 오히려 일제 시대에 최초로 그 형사 법도 처리할 때 형사범을 처리할 때도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는 근대적인 그런 그 뭐랄까 인권이 그 도입된 것이 일제 시대에 돌았다는 거예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조선 말에 뭐 그런 게 있었을 리가 없겠죠. 없죠. 예. 완전 개취급했다니까요. 예. 자 그러다가 저는 지금 일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이렇게 취임을 하셔가지고 예.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예,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 할 예, 때.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 땅이 없는 그 농민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전부 땅을 나눠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그 동안에 조상 대대로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땅을 갖게 된 거죠. 저희 그 저기 조부께서도 예, 예. 사천에 예, 예. 좀 지주이셨는데 네, 네. 그 그때 많은 지주들은 미리 빠져나갔는데 예. 그런 걸 이제 대처하지 않고 정부의 땅이 다 나갔고 예. 그때 유상몰수 해가지고 뭐 예. 유상분배한다 했지만 북한에는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근데 이제 받은 정부가 그 토지를 가져간 대가로 준 채권이 6.25를 거치고 하면서 다 흐지부지 되어가 아, 그때 이제 좀 순진했던 주주들은 이제 상당수가 다 땅이 날아가 버렸고 토지 개혁으로 농지 개혁으로 이제 그러지 않은 야근 한마디로 당시에도 수구 기득권 지주들은 미리 알고 다 빠져나가면서 대체해서 그걸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이승만 대통령이 그 토지 개혁을 해서 토지가 없던 그 소작농들에게 전부 토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가져보지도 못한 토지를 갖게 되니까 이 나라에 대한 그 충성심이 막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25 때 북한이 내려오면 다 들고 일어나서 엎을 줄 알았는데 6.25 직전에 예, 예, 예. 그 농지 개혁이 예, 있어서 예. 그러지 않았다라는 예, 실제로 그런 근거들이 예, 많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이승만의 토지 개혁 이후에 지금 7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 대략 70년 지났죠.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 레이기에 50년이 지나면 리셋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지금 70년이 됐어요. 20년 전에 리셋을 해야 되는데 리셋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토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가 잔쪽으로 자꾸 쏠려가면 이건 뭐 앞으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거의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 열릴 수밖에 없죠. 예. 자, 그 오늘 1부에서는 그 한국의 부동산 문제의 근원과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허위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또 성경이나 과거의 한국의 농지 개혁을 중심으로 이 과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토지에 대한 관점이 옳은가에 대해서 박명규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2부에서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